자, 보세요. 아까 3번까지 했죠? 14번. 자, 토지 이동에 따른 지역 공부 정리를 대의 또는 대의가 아까 대신한다는 얘기를 하겠지? 이거 아까 페이지 얘기 줬죠? 거기 똑같아. 135페이지. 요약집 135페이지. 자, 원칙. 자, 보세요. 토지용 신청권자 나오면 여기 항상 기본 틀을 가지고 요 틀이 잡혀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디서 나왔나 말면 됩니다. 신청을 누가 한다고 했어? 원칙 누가 한다? 원칙 누가 하는 거야? 누가? 소유자. 지나가는 나그네가 할 일 없이 이거 신청해주고 가겠어요? 지나가다 심심한데 분할 신청해주고 갈게요. 지목 신청하러 왔습니다. 하지 않지. 누가 한다고? 소유자가. 근데 소유자가 신청해야 되는데 하지 아니할 때 누가 있다고? 대의 신청권자. 대신할 수 있는 사람 법의 규정에 몇 개 있다고? 4개. 뭐라고 했어? 국공사채를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자, 국가나 지자체 취득하는 토지냐, 공동주택 부지냐, 도시개발 사업지구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냐, 대위 채권자, 이 4가지가 있다 했지. 이 4가지 빼놓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까지 단순 점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그 다음에 토지 임차인, 농경지, 대리경제학자, 주차 전용 건축물 부지 사업 시행자, 이런 사람들은 대위권이 없어. 공공용 토지, 여기에는 들어간 게 뭐라고? 도로부터 학교용지까지 들어갔다 했잖아. 도제하고요, 철수학까지. 그리고 이것과 별도 또 아까 뭐가 있었어? 이거 별도 본 게? 별도로 누가 있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뭐예요? 요것과 다르지. 소유자한테 신청권이 있는데 얘가 안 할 때 대위하는 사람이고, 여긴 소유자 신청권 자체가 없다 했잖아. 네? 이거 문제가 아까 전 문제가 결국 따지본다. 요런 걸 좀 비교해서 문제를 난 겁니다. 14번에서 자, 옳지 못한 거. 자, 공동주택 부지에 대한 합병은 공동주택 소유자는 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 이게 뭐예요? 여기 공동주택 부지에 대해서 사업시행자 할 수 있지? 누구 소유자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안 할 때 뭐라고? 대의. 할 수 있는 걸 왜 못해? 할 수 있는데 안 할 때. 대위한다는 건 본인이 안 할 때 하는 걸 말하는 것. 그럼 본인이 안 한다는 건 본인이 할 수 있는데 안 한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처음부터 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보세요. 공공용 토지 사업 시행자, 이게 뭐야? 공공용 토지 사업 시행자. 이 공공용 토지 사업 시행자, 거기 지목이 나왔지? 뭐라고 나왔어?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학교용지가 있잖아. 도로 건설을 하려고 그래, 도로. 여기 딱 세종시로 지금 도로를 서울시 하나 내려고 합니다. 예정부지에 보니까 개인 토지들이 많이 들어가 있네, 여기. 여기 갑 소유 토지는 과수원이고, 을 소유 토지는 전이고, 병 소유 토지는 답이고, 이런 여러 가지 토지가 있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도로 개설을 하면 토지를 잘라야 되고, 자른다는 건 분할한다는 거지? 그럼 토지 이동이잖아, 분할. 그 다음에 지목 변경 다 해야 되지. 소유자들이 알아서, 요 갑이 오늘 학원에 지금 공부하러 왔는데, 아니 도로를 낸다는데 공부 다 포기하고 쫓아가서 토지 이동 신청해 줘야 돼? 해가지고 가서 토지 분할 신청을 왔습니다. 지목 신청을 왔습니다. 하겠어 안 하겠어? 원래 소유자가 해야 되는 거야. 이걸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니까 누가 한다고? 여기 대위권자 한다고, 사업시행자가. 소유자한테 신청권도 있어요. 왜? 금지된 게 아니니까. 요거는 알았어요? 그래서 합병은 소유자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안 할 때 사업시행자가 한다는 얘기예요. 자, 2번 상속인은 피상속인 신청권을 대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상속인은 누구야? 상속인은 소유자지 누구야? 법률 규정에 따라 물건 취득했잖아요. 등기 없이. 소유자지. 하천, 도로동 사업, 이게 뭐야? 공공용 토지 사업 시행자? 도로, 제방, 도제, 하구, 도제, 하천, 여기 있잖아. 하천. 글씨를 개판으로 써놔가지고 잘 안 보이네. 그냥 대충 알아서 이해하세요. 제가 아주 뭐 이거 대략 설명해 주다 보니까 할 거는 많고 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 국유지에 대한 토지이동 신청 관리청이 대위할 수 있다. 거기 보면 국가나 지자체가 취득하는 토지 그 관리하는 행정기관장, 관리하는 기관장이 할 수 있죠. 채권자, 채무자 이 토지이동 신청을 대위할 수 있다. 대위 채권자 있죠. 채권자. 그 다음 15번 지역공부와 등기부 일치에 관한 설명.
옳지 못한 이 일치 이걸 이해하려면 어디를 알아야 돼? 맨 앞에 등기와 지적의 관계 설명한 그림 있죠? 요걸 잘 이해하면 처음에 항상 설명해 주잖아. 여기 로마자 1, 2, 3 거기 목차 앞쪽에 제가 3개 써놓은 거 있어요. 요것만 잘 알면 다 끝나는 거예요. 등기와 요약지 맨 앞에 표지 목차 들어가기 전에 보면 거기 등기와 지적과의 관계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것만 알면 나머지 그 원리만 알면 읽을 필요도 없어요. 기본 원리. 사실관계는 어디가 기준이라고 했어? 사실관계 대장, 권리관계는 등기부 불일치할 때 어떻게 하는가 다 얘기해줬지? 이 얘기예요 전부 다 결국. 이건 뭐 암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해의 문제야. 이해. 그 이해를 해야 이 말 읽었을 때 옳다 그러다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소관청이 등기 촉탁 없이는 등기부 토지 표시 정리하지 못한다. 등기 촉탁은 소관청이 등기 신청해 주는 거지 소유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까? 변경 등기를? 소유자가 변경 등기 못합니까? 등기소에 가서? 당연히 신청하면 그만이에요. 신청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1번 틀렸어요. 지적공부의 소유권에 관한 정리를 위해서는 등기부 정리를 선언해야 된다. 소유자 권리관계 기준이 어디야? 기준이 어디야? 등기부니까 천재가 뭐야? 등기부를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등기부와 지적공부 간 토지 표시가 불일치해. 토지 표시는 기준이 어디예요? 대장. 대장 기준이니까 불일치한 경우 등기부의 토지 표시를 정리해야 되는 게 아니고 틀렸죠? 등기부와 지적공부 간 토지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 등기부의 토지 표시 그렇죠 맞네. 등기부를 바꿔야 되는 거죠. 뭘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대장 기준이니까. 대장이 기준이니까 등기부를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4번 등기부의 부동산 표시에 관한 정리를 위하여는 자 지적공부의 정리를 선행한 등기부의 부동산 표시는 어디야? 표제부지 표제부. 이걸 정리할 때는 표제부는 기준이 어디입니까? 대장이 기준이야 대장. 그래서 항상 요 대장 등본을 첨부해서 변경 등기, 부동산 변경 등기나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한다. 기준이 대장이기 때문에 여기가 기준이다. 사실관계는 등기한 소유권에 관한 정리한 경우 대장 소관청의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해라. 지체 없이 왜? 등기 끝나고 대장과 등기관의 일치를 위해서. 이건 등기법에서 항상 얘기해 준 거 있지? 어디? 등기 완료 후의 절차 중에 대장 소관청 통지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이쪽에. 자, 49페이지 보세요. 49, 요약집 49페이지. 등기 완료 후의 절차를 보세요. 49페이지, 거기 두 번째, 3번에 앞선 거. 3번. 양가로 3번. 대장 소관청의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해라. 등기관이 밑에 있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했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 지역 소관청이나 건축물 대장 소관청이 통지해라. 얘기야. 왜? 대장과 등기관의 소유권자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5번은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 16번 등기 촉탁하는 경우에 설명 중 옳지 못한 거. 자, 등기 촉탁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요약집은 끝나고 지적공부 정리, 다음에 제가 설명했던 거 있죠, 아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137페이지 펴보세요. 등기 촉탁 중에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라고 했어요?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하잖아. 그거 기억하라겠지? 그 다음에 자, 등기 촉탁 개념을 보세요. 등기 촉탁이란 무엇을 일치시키기 위한 거야? 네? 지적공부인, 대표적으로 지적공부인 대장. 소관청에는 대장과 등기부 간에, 요 등기기록 간에 토지 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소관청이 이 등기를 해주는 걸 등기 촉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규 등록할 때 뭐가 없다고? 등기부가 없으니까 일치할 장부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지 않는다? 등기 촉탁하지 않는 거죠. 토지 이동 사유 중 유일하게 어떤 거? 신규 등록만 촉탁하지 않아요. 이게 가장 첫째적인 문제예요. 그 다음에 소유자는 기준이 어디야? 등기부. 여기가 기준이니까 촉탁할 이유가 없는 거야. 등기부를 정리한 다음에 지체 없이 등기관리 통지해주면 대장을 정리하는 거니까 당연히 소유자는 토지 표시와 무관한 거예요. 촉탁 사유가 될 수가 없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토지 표시에 관한 문제에서 제일 전형적인 문제를 내려면 신규 등록을 내야 되는 것이고, 엉뚱한 문제는 뭐냐? 소유자야. 소유자는 촉탁과 아무 사유가 없어. 촉탁이라는 건 뭐야? 대장을 기준으로 토지 표시를 일치하기 위해서 지적 소관청에 등기해 주는 건데 여기가 기준이야. 소유자는 등기부에서 바꿔야지. 등기부에서 바꾸면 촉탁할 이유가 없지. 이미 여기서 지체 없이 통지해 주면 소유자 정리 끝났어. 그럼 또 다시 촉탁할 이유가 있어? 일치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어디 요약집 맨 앞에 설명해 놨잖아요. 다시 보세요. 그 그림을 잘 보셔야 돼. 그 그림만 이해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1번, 로마자 1번, 6선. 거기 보면 등기 촉탁제도, 사실관계는 등기 촉탁한다고 써놨죠, 그림. 1페이지 맨 앞쪽에 보세요. 목차 앞쪽에.
그림 보여요, 안 보여요? 약간 화살표가 지난번에 요약집 보니까 좀 흐릿해서 빠졌던데. 사실관계는 등기촉탁했지? 요 사실관계 뭐야? 토지 표시. 근데 권리관계 보세요. 뭐해서 소유권 끝나면 등기 완료 통지해 주지. 거꾸로 어떻게? 거꾸로 이렇게 등기 완료 통지해 준단 말이야. 그럼 여기 소유자 정리하면 끝나는 거야. 다만 여기서 토지 표시가 불일치할 때 기타 절차가 또 약간 진행된 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지금 16번 문제는 바로 여기 소유권 정리, 이걸 지금 언급하고 있으니까 전형적인 건 3번이 틀린 겁니다. 축척 변경, 당연히 토지 이동이지. 토지 표시를 다 새로 결정했으니까. 자, 지목 변경, 토지 이동이지. 행정구역 변경 정리했어요. 행정구역 변경이 생기면 뭐가 바뀌어요? 행정구역 바뀌면 뭐가 바뀌어? 예? 소재 지번이 다 바뀌어. 행정구역 바뀌면 소재 지번이. 이게 다 바뀌니까 토지 표시에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들어갔지.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촉탁 절차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5번 등록 전환. 다 토지 이동이에요. 토지 이동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 17번 문제 보세요. 17번 문제. 자, 지적 정리를 한 때 소유자에게 통지한 절차 중 옳지 못한 것. 소유자 통지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소유자 통지는 138페이지 요약질 보세요. 지적 정리 통지 제일 많이 나온 게 15일, 7일. 이게 제일 많이 나왔어. 지금까지는. 등기가 필요하면 15일 내, 필요 없으면 7일 내. 왜 소유자한테 통지해 준다고 얘기했죠? 수업 시간에? 왜 통지하나요? 지적 정리를 왜 소유자한테 통지한다고 했지? 소유자가 모르기 때문에. 왜 모를까요? 이유는 스스로 신청하지 않아서 모르는 거예요. 누가 했어? 직권을 했거나 대유권자였거나 소관청이 했거나 자기는 몰라. 그러니까 알려주는 거야. 근데 소유자 주 거수를 통지를 하는데 어디 사는지 몰라. 주수도 없고 거수도 없고 아무것도 몰라. 그럼 통지하려고 계속 찾아다녀야 됩니까? 어떻게 할지 맨 밑에 보세요. 다시 박스 밑에.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수를 알 수 없으면 어떻게 한다? 일간신문이나 해당 시군구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면 통지된 거로 간주해 버리겠다. 이렇게 했잖아. 이해돼요? 네. 자, 그러면 요걸 이제 머릿속에 넣고 문제 풀어보는 거예요. 17번. 소유자 통지한 절차 옳지 못한 거. 직권에 의해서 소유자 스스로 신청한 게 아니지? 통지해야지,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 완료. 누가 했어? 토지이동 신청을. 사업시행자가. 소유자가 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알려줘야 돼. 그 다음, 공공사업 완료했다는 사업시행자가 소유자를 대우해서 했다. 소유자가 모르지? 그러니까 알려줘야 되지.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 지적공 복구했는데 이를 공고했어. 시군구 게시판, 일간신문, 그 다음에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하면 뭐로 본다고? 통지연고로 간주. 그 다음 부동산 일부에 매매했어. 매매했으면 분할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누가? 매도인이 분할해서 신청해서 지가 해줘야 되지. 담당 공무원 일부를 매매해서 내가 분할해서 해줄게. 직권합니까? 말은 소유자 스스로 신청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5번은 통지할 필요가 없지. 사적 자치했다. 자기들 사고 팔아가지고 일부 분할해서 했는데 이걸 통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본인들이 다 스스로 한 거예요. 스스로 신청한 거. 그러니까 이 원리에 따라서 판단하면 17번에 5번만이 통지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요 얘기를 한 거. 그 원리를 알고 나면 답이 보이지만 원리를 모르면 무슨 말인지 몰라. 그 다음 18번. 지적 측량하는 경우 아닌 거. 지적 측량 개념은 어디요? 여러분 139페이지에 나와 있죠. 요약집은 항상 그림 그려준 거 잘 보세요. 지적 측량. 앞에 그냥 측량이 아니고 뭐라고? 지적 측량. 공공 측량이나 일반 측량이나 수로 측량 이런 게 아니고 지적 측량. 지적이란 말이면 지적. 토지를 등록하기 위해서. 토지를 등록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 측량. 지적을 위한 지적 측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 측량 기본 개념은 뭐라고 했어요? 먼저 뭐가 나와야 돼? 객체인 토지가 나와야 돼. 이걸 어디다? 지적 공부에 여기다 뭘 등록하는 거야? 토지 표시를 등록하려니까 이 토지에 대해 뭐가 모른다는 거야? 경계나 좌표나 면적은 재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기 위하여 또는 이미 등록이 된 경계나 좌표를 지상에다가 복원하기 위해서 하는 게 보다 지적 측량이다라고 개념을 정해줬죠. 토지를 등록하거나 보호한다는 표현이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1번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했다. 이런 경우에 다음 페이지 여러분 140페이지 가면 지적 측량 종류가 13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게 총 몇 가지가 있다고? 13가지가 있어.
140페이지 보면 지역 측량 종류가 나오지. 신규 등록 측량, 복구 측량, 등록 전환 측량, 분할 측량, 말소 측량, 축척 변경 측량, 등록상 정정 측량, 지적 확정 측량, 기초 측량, 검사 측량, 경계본 측량, 현황 측량, 지적 재수자 측량. 13가지 뭐라고 한다? 지적 측량이라고 그래. 이것만 지적 측량이야. 자, 그럼 1번 보세요. 도시개발 사업 실시했어.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박스에 다 있지? 도시개발 사업 보면 뭐가 나온다? 지적 확정 측량이야. 이거 지적 측량이잖아. 자, 일부가 토지가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버리네. 일부가 뭐 해야 돼? 등록 말소 측량. 지적 기준점 표지를 설치하거나 이동하려고 그래. 무슨 측량해? 기초 측량이지. 거기 용어 자주 나오는 박스에 딱 써놨잖아. 이거밖에 안 나온다고. 기초 측량입니다. 기준점 표지 설치는 전부 다 기초 측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계가 잘못 등록된 일을 바로잡고자 하려고 그래. 경계를 바로잡으려고 그래. 무슨 측량해야 돼? 경계본 측량이 아니고 경계가 뭐야? 용어죠. 경계가 뭐야? 아니, 경계가 뭐냐고요? 경계점 간을 직선 연결한 선이야. 이 선이 어디에 있다고? 도면 위에 있는 거야. 땅 위에 있는 선이 아니고. 그럼 경계본 측량 언제 하는 거야? 경계본 측량은 토지 경계가 불분명하고 땅에서 토지 내 땅이 여러분 보세요. 여기 임야가 있어. 임야. 이거 A수 임야. B가 이거 살라고 봤더니 A한테 네 임야 경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물어봤더니 대충은 대략 이쪽에서 대략 저기까지인데 정확히 알아 몰라. 모르잖아. 땅에다 금 거는 것도 아니잖아. 금 거놔도 소용없어요. 어제처럼 비 오면 다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어떻게 돼? 경계는 땅 위에 설치된 선이나 또는 펜스나 담장이나 말뚝이 경계가 아니고 어디에 있는 거라고? 도면에 등록된 선이 경계야. 이 도면을 누가 가지고 있어? 누가 가지고 있어요? 에? 도면을 누가 가지고 있냐니까? 도면? 국가가 가지고 있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도면을. 도면 이거 지적도 원본 누가 가지고 있는 거야? 국가가 가지고 있다니까? 국가가 다 등록 자기가 가지고 있어. 그럼 이걸 어떻게 땅에다 표시해달라. 이게 뭐라고? 경계본 측량. 토지 매매 등을 위해서 필요하거나 경계 다툼이 있을 때는 뭐한다? 경계본 측량하는 거야. 근데 지금 경계 잘못해서 고쳐. 이게 뭐야? 등록상 정정. 그 중에 뭐야? 경계 정정. 여러분들 어디 찾아보세요. 이거 찾아서 원리를 알면 금방 합격하는 겁니다. 등록상 정정은 요약지 133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면은 132페이지부터 3페이지에 걸쳐서 자, 거기 첫째 경계 또는 면적 변경을 가져오는 걸 뭐라고 했지? 경계정정. 이때는 무슨 측량한다? 등록상 정정 측량을 한 다음에 성과도를 내라고 했잖아. 이게 등록상 정정을 위한 측량이야. 근데 133페이지는 박스 안에 직권정지 사유가 10가지 있다 했죠? 경계정정할 땐 측량을 해야 돼. 이게 무슨 측량? 등록상 정정 측량. 그 다음에 다시 와서 5번 지상 건물과 도로와의 관계. 자, 지적 측량 건물과 도로의 관계 여기에 들어가요? 지적 측량과 아무 상관이 없어. 측량은 뭐라고?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경계나 좌표를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하는 거지. 건물과의 관계니 도로와의 관계는 지적 측량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셨어요? 지적 측량 개념과 아무 상관이 없어. 그 다음 19번 지적 측량 절차 틀린 거. 이 절차는 여러분들 요약집은 측량 절차 그림 그려놓은 게 하나 있죠? 그 그림을 잘 보면 돼요. 그래서 항상 제가 수업 시간에 그림 하나 그려준 것만 이해하면 돼. 140페이지는 그림. 중간에 항상 뭐가 있다고 했지? 지적 측량 수행자. 토지 소유자는 토지 분할한 경우 지적 측량할 필요가 있을 때 누구에게 의뢰한다? 수행자에게. 그 다음에 기준점을 설치하지 않고 측량할 때 측량 기간 문제는 자 원칙 5일, 검사기간 4일. 기준점 설치할 때는 기준이 몇 점? 15점까지는 15점 이하할 때는 4일에다가 15점을 초과할 때는 초과하는 매 4점마다 하루씩 가산을 하겠지. 그 다음 당사 협의로 따로 정했을 때는 전체 기간 중 4분의 3을 측량기간 4분의 1을 검사기간으로 쓴다. 이 측량기간 문제. 그래서 여기는 지금 기간을 서로 합의해서 기간을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원칙적인 걸 물어봤지. 측량기간 며칠? 5일. 검사기간 며칠? 4일. 그 다음에 3번
기준점 측량 절차는 뭐라고 했어요? 전체. 계획, 항상 절차 순서하면 계획이 맨 먼저 나오고, 계획 수립, 그 다음 뭐가 나온다? 준비 및 답사, 준비해야 되지? 그 다음 뭐라고 나왔죠? 여기 선조관계라고 해줬죠? 선전 및 조표 작성, 관측 및 계산, 마지막에 성과표 작성. 이건 어디 나왔어요? 요약집, 기초 측량 순서 142페이지 하단. 맨 밑에 보세요. 기초 측량 순서를 써줬죠? 암기할 것도 없어. 계획이 맨 앞에 나오면 돼. 계획 쓰였으면 준비해야지. 그 다음에 뭐라고? 선조관계. 선전 및 조표 작성, 관측 및 계산. 이거 말하면 돼. 이걸 중간에 살짝 바꿔놓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 4번. 지적 삼각 측량 성과 및 면적이 넓은 적이 경위 측량범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 확정 측량. 자, 이건 여러분들이 검사권자리에 검사 측량 누가 한다 했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검사 측량 누가 한다? 검사 측량 누가 하는 거야? 원칙적으로 누가 한다? 원칙 누구? 소관청이 하는 거. 소관청이 검사. 수행자 하는 게 아니라 소관청이. 근데 예외적으로 누가 한다 했어요? 예외적으로. 예?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이게 몇 개 있다 했지? 2가지. 뭐였어 그게? 생각나요? 생각나? 삼확. 측량에서 내가 암결한 게 있었잖아요. 기본 개념. 그림만 이해하면 다 된다 했지? 측량하려고 비싼 돈 내고 하지 말라 했죠? 원래 자 보세요.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닌 거 몇 가지? 2가지. 이게 뭐야? 복원한 쪽으로 한 거. 복현. 자, 경제보건 측량, 현황 측량은 등록을 위한 측량이 아니니까 뭐 하지 않는다고 해서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니라고 했잖아. 복현 뭐 하지 않는다고?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니다. 검사 측량은 누가 못한다고 해서 원래? 검사 측량 누구? 수행자는 할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 검사 측량은 누가 하느냐? 원칙적으로 누가 한다? 소관청이 하는 거야. 근데 예외적으로 시도시 하는 게 있어. 뭐 삼확. 이게 뭐야? 지적 삼각 측량 성과. 기초 측량 중에 지적 삼각점을 설치할 때 하는 측량. 그리고 일정 면적 이상의 지적 확정 측량 성과는 시도사가 검사해야 돼. 요약집 어디에 나왔어요? 요약집은 141페이지를 보세요. 141페이지. 가운데 도표 봅니다. 왜 요약집 안 가져왔어? 가지고 오세요. 그래야 공부는 여러분 말로만 설명해서는 공부가 안 되고 찾아보고 눈으로 보고 밑줄 치고 형광펜에 써놔야 그게 눈에 띄어. 그 찾아보면서 수족이 좀 고생해야 뭐가 된다? 기억이 남아. 왜? 시험장 가면 그냥 눈으로 들었어. 아무 생각이 안 나. 껌뻑껌뻑 보고 말어. 그런데 찾아보면서 연습한 사람은 머릿속에 남아. 아, 그때 어디께 넘기면서 봤지? 위치가 어디께 있었지? 이게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주 찾아봐야 돼. 눈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41페이지 요약집 가운데 보니까 기억을 보세요. 지역 측량 수행자가 지역 측량을 실시한 때는 소관청에 제출해서 검사를 받아라. 그런데 다만 지적 삼각 측량 성과와 일정 면적 이상, 즉 이거는 시9 단위는 만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군 지역은 3만 제곱미터 초과, 이런 기준이 있어요. 일정 면적 이상의 경위 측량 방법을 실시한 지적 확정 측량 성과의 경우는 누가 한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여기서 삼확 얘기해줬잖아. 삼확. 지적 삼각 측량 성과, 일정 면적 이상의 지적 확정 측량 성과, 시도지사 검사해야 돼. 그러니까 4번 지문은 누가 한다고 해서 지금 거기 삼확인데 소관청이라고 했잖아. 누가 해야 된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그 부분이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 20번 문제 봅니다. 옳은 거 지적 측량 적부심사. 이건 148페이지 피서 요약집은 여기 보면 돼. 측량 적부심사. 그 그림만 보면 다 알지만 위에 조문을 그냥 그대로 옮겨놨어요. 여러분들이 이해하라고. 148페이지 박스 안에 있는 조문과 그 밑에 있는 도표만 알면 다 끝나는 거예요. 자, 옳은 걸 찾아야겠네. 지역 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토지 소유자 등 누구누구야?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역 측량 수행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소유자 등은 소관청에 적부심사서를 제출합니까? 적부심사는 어떻게 한다 했지? 지역 측량 적부심사는 어떻게 한다고?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 그래서 148페이지 요약집 맨 위에서 보면은 자, 거기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자,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역 측량 수행자는 측량 성과에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 지역 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소관청에 청구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2번 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은 자는 측량 성과 법원의 확정 판결. 법원의 확정 판결 왜 들어가 갑자기 여기서? 판결 들어갈 이유가 없지? 왜 지적우연을 만들어 놨다겠어요? 지적우연을 만든 이유가 법원에 가니까 판사들이 측량 난 몰라요. 그러니까 특수기구를 만든 거야, 지적위원회를. 근데 왜 법원에 가서 판사한테 측량 잘못된 거 이것 좀 판결해 주세요. 판사가 어떻게 측량을 아냐고, 지적 측량을. 그래서 지적위원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판결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 그 다음에 거기 3번 지적 측량 적부 재심사, 동그라미 두 번 2심이야, 재심사. 동그라미. 재심사를 청구하는 자는 지방지적원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90일 이내에. 어떻게 하라 했지?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약집 148페이지 그 동그라미 6번 박스 안에 보세요.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불복할 때는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3번이 맞는 겁니다. 4번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 결과가 경계와 면적이 잘못 측정된 것으로 결정됐다면 소관청은 지체 없이 소유자한테 정정 신청하도록 통지한다. 지적위원회 의결에 따라 정정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직권정정사유. 직권정정사유. 어디서 얘기 줬어? 등록상 정정. 어디? 요약집은 133페이지 펴봅니다. 거기 제 6호 보세요. 6번째. 요약집 133페이지 6번째. 지적위원회 의결에 따라 정정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직권정정. 신청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직권정정. 이미 판결받은 거 같은 원리라는 거야. 전문기구에서 판결받았어요. 그러니까 직권정정. 5번 중앙지적위원회가 재심사 의결을 한 때는 지체 없이 의결서를 소관청 및 청구인에게 송부합니까? 누구한테 줘야 돼? 의결하면 지체 없이 의결서를 누구에게? 아니 왜 이렇게 진짜 여러분들 강의 내가 해주고 들었어 안 들었어? 자 그럼 그림은 다시 그려. 그 밑에 그림 보세요 좀. 거기 적부심사 왜 그림을 그려주겠어?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이 남으라고 그려준 건데 보세요. 그 어디냐면 148페이지 보세요. 이거 그림만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자 누가 청구한다 그랬어?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그 다음에 지적측량 수행자는 측량에 다툼이 있을 때는 누구에게? 시도지사를 거쳐서 어디에? 지방지적위원회. 여기가 1심이라고 했지. 지방지적위원회. 지방. 여기 1심기구. 여기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지? 그럼 여기 청구서 낼 때 경위서나 측량 성과도 첨부해. 그럼 이쪽으로 보낼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 이쪽 보낼 때 며칠? 30일 이내. 의결할 때 며칠? 60일. 연장할 때 한 번만 30일. 의결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 이쪽으로 보낼 때는 어떻게 며칠 이내? 지체 없이. 이때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 7일 이내. 여기 불복할 땐 재심사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 90일 이내. 90일 이내. 이쪽이 안 되니까 어디로 가는 거야? 이 위에 있는 기관. 누구야 이게? 국토교통부 장관. 자,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어디에 여기 뭐가 있다고? 중앙지적원에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로. 이쪽으로 재심사를 청구하는 거야. 재심사. 이땐 내부적으로 똑같다 그지? 장관이 내부적으로 해부할 땐 며칠? 30일. 의결할 땐 며칠? 60일. 연장할 땐 30일. 의결하면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줍니까? 누구한테? 장관에게 지체 없이지. 순서가. 왜 그림을 머릿속에 넣으라고 했는데 엉뚱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용어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림 구조를 머릿속에 그림에서 읽으라니까. 예측을 보내면 장관이 어떻게 한다? 청구인 및 이해관계 지체 없이야. 여긴 시도지사가 청구인 및 이해관계 지체 없이. 여기도 보내고 요거 4번을 여기다 보내야 돼. 그러면 여기서 구제 받았으면 어디? 소관청에 보관되어 있는 이 소관청이 가지고 있는 지적공부. 이 지적공부상 경계나 면적 어떻게 한다? 직권정정 해야 되니까 이걸 이쪽 송부해줘야 돼. 송부. 며칠 내에 따로 없어. 송부. 기본 구조를 머릿속에 딱 틀을 잡아놔야 이게 헷갈리지 않지. 그냥 읽어가지고 머릿속에 여러분 헷갈려서 안 된다니까. 다시 보세요. 청구할 수 있는 사람 누구?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 지적측량 수행자. 어떻게 한다고? 1심은 지적측량 적부심사는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하도록 돼 있다. 내부적으로는 시도지사의 서류를 받으면 지방지적위원회 해부할 때는 30일 이내 해부. 위원회 의결할 때는 60일 내에 의결해야 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어? 30일. 의결하면 직접 청구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준다고? 직접 시도지사한테 주는 거야. 시도지사가 누구한테?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7일 이내 이거를
송부해 줍니다. 통지한다. 통지. 그리고 여기서 끝나서 구제 받았으면 이쪽에 사본을 소관청에 송부해서 소관청에서 직권정정에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구제 못 받았어. 그럼 어디로 간다? 재심사. 의결서 받은 날 며칠? 90일 이내에 어떻게? 장관을 거쳐서 중앙으로. 내부적으로 똑같다. 이쪽으로 보낼 땐 30일, 의결 60일, 연장 30일, 거꾸로 갈 땐 지체 없이. 이쪽 보낼 땐 7일.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에서 여기서 의결하면 이쪽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어디로 준다고? 지체 없이 누구한테? 장관에게. 이렇게 나가지. 자, 몇 번이야? 지금 20번이지? 20번에서 지문 5번을 봤죠. 그래서 여기서 중앙지적위원회가 의결했으니까 지체 없이 누구한테 줬어요? 여기서? 국장한테 주는 거지.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림을 왜 그렇게 해서 이 구대로 따라가라고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을 생각하면서 문제 풀어야 돼. 막연하게 읽다 보면 맞다 이렇게 엉뚱한 데 체크하고 말아야겠다. 여기서 당연히 장관은 이쪽 직접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선 사본은 이쪽에 보내요. 시도지사한테 사본은. 그러면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원의 사본과 중앙지적원의 의결 사본을 묶어서 이쪽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나오는 게 몇 개 없잖아요. 여기서. 30일, 60일, 30일, 90일, 7일. 그리고 거꾸로 이쪽 갈 때 지체 없이. 자, 여기까지 해서 지적 문제 다 봤고. 지적이 원래 쉬워야 되는데 여러분들 굉장히 문제가 좀 약간 그런 게 있었습니다. 난이도는 이 정도면은 중간 이상 난이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점수가 잘 안 나와. 이 정도 문제 풀어보라고. 20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 10문제만 줬으면 잘한 겁니다. 10문제, 20문제 중 지금까지 푼 거 중에 10문제 합격. 그 다음 등기 문제. 등기도 이제 또 만만치 않네. 자, 20문 다음 중 부기 등기라는 거예요. 이 시험에 자주 나와. 등기를 내용에 따른 분류, 그 다음에 형식 내지 방법에 따른 분류, 효력에 따른 분류, 이렇게 여러 가지 분류 기준이 있어. 그 중에 형식 내지 방법에 따른 분류가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이거예요.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독립된 번호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주등기로 한 경우가 있고 부기등기로 한 경우가 있다. 부기등기가 예외고 주등기가 뭐야? 원칙이야. 원칙. 이게 예외. 그러니까 원칙을 물어볼까 예외를 물어볼까? 예외를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등기 유형은 이렇게 항상 주등기만 하는 게 있고, 어떤 등기 유형은 항상 부기등기만 하는 게 있고, 어떤 등기 유형은 이거 할 때도 있고 또는 이거 할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 잘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21번 보세요. 이건 요약집 7페이지 정리된 거 요것만 보면 돼요. 여기 이상 벗어나지도 않아요. 요약집 7페이지나 도표 이상 벗어나지 않습니다. 빌려가지고 와 요약집 하나. 계속 얘기 주니까 혼자만 멍해하고 있어. 왜냐면 보여야지. 자꾸 봐야. 눈으로 봐야. 우린 봐도 도로수면 까먹는데 안 보고 있으면 어떻게 그러면. 자꾸 봐가지고 머릿속에 희미하게 기억이 나거나 보면서 찾아보면서 공부하는 건데 안 보면 더더구나 모르죠. 그죠? 그 요약집 7페이지 보시면서 거기 부기등기라는 경우 소유권을 저는 가등기. 가등기는 어디에 들어가서 7페이지 보니까 가등기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지. 3번 5가지가 있어요. 이거 보세요. 거기 가등기는 무엇에 결정된다? 본등기가 뭐냐에 따라서. 본등기가 주등기면 가등기도 주등기, 본등기가 부기등기면 가등기도 부기등기야.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주등기로 할까 부기등기로 할까? 소유권 이전 주등기니까 이전 가등기 뭐로 해야 돼? 주등기로. 환매권 말소 중요한 건 말소 등기야. 말소는 뭐다? 항상 주등기야. 말소가 나오면 이 말소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 그 말소 등기 보세요. 주등기 중에 뭐가 있어? 말소 등기 들어가 있잖아. 맨 위에. 부기등기를 말소하다도 뭐로 말소한다? 주등기로. 말소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입니다. 부동산 표시 변경 어디 하는 등기지? 표제부. 표제부는 항상 뭐라고? 주등기. 표제부에 하는 등기 무조건 주등기야. 부등기 지금 없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일부 말소된 권리 회복 등기. 여기 보세요. 세 번째. 여기에 말소 회복이 있어 없어? 있지. 말소 회복 등기 둘 다 가능해. 그런데 전부 말소 회복은 주등기, 일부 말소 회복은 부기등기. 일부니까 요게 지금 부기등기라는 거예요. 지금. 5번도 말소죠. 2번, 5번 볼 것도 말소 나면 다 주등기야. 이런 앞에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21번은 4번이 부기등기라는 것이고 22번 등기 효력 관련된 거. 등기 효력은 어디를 봅니까? 요약집에서는 종국 등기 효력 관련된 겁니다. 11페이지 보세요. 등기 효력. 요약집은 11페이지 피시고
자, 등기를 효력을 기준으로 효력을 기준 나누면 어떻게 나눠준다고? 종국 등기와 예비 등기로 나누죠. 예비 등기에 뭐가 있다고? 가등기가 있어요. 종국 등기 효력, 일반적으로 등기 효력이라는 보다 이 종국 등기 효력을 말하는 거예요. 자, 종국 등기 효력 최소한 6가지 기억하라 했지? 어떤 거? 첫째, 물권 변동적 효력. 그 다음 두 번째, 대항적 효력. 그 다음에 점유적 효력. 그 다음, 후등기 저지력 내지 형식적 확정력. 그 다음에 순위 확정적 효력. 그 다음에 추정적 효력. 특히 추정적 효력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다 종국 등기 효력이에요. 예비 등기는 이게 없어요. 가등기는 순위, 본등기하기 전에 순위를 보전하는 순위 보전적 효력이 있다. 본등기하게 되면 물권 변동은 본등기한테, 순위는 가등기시. 다만 요 가등기 중에서 담보 가등기는 요 담보 기능이 하나 더 추가된다고 얘기해 줬어요. 자, 그럼 22번 보세요. 효력 인정할 수 없는 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는 당연히 순위 보전죠. 순위 보전 어디로 가야 돼, 이거. 가등기 효력이 나야지. 지금 일반 등기는 어떤 거다? 종국 등기를 얘기하는 거야. 다른 말로 이 종국 등기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등기는 뭐가 있다고 해야 돼? 순위 확정적 효력이 있다고 했어요. 순위 확정적 효력이라고 했어야지. 순위 보전적이 아니라 순위 확정적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된 자가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보진 않는다. 이건 뭐예요? 점유적 효력이 있어 없어? 이거 후등기 여기서 점유적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점유취득식에서 얘기해 줬죠. 먹고 들어간 효력. 점유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어요. 점유한 것과 같은 효력. 자, 등기된 부동산은 점유취득시효가 몇 년이라고 했지? 예? 10년. 그럼 등기 안 됐을 때는 20년. 그럼 등기했을 때는 왜 기간이 10년 줄어들었을까? 등기가 10년간 점유한 것과 같은 기능을 줬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한다? 점유적 효력. 점유적 효력이 있다. 종등기 효력에 점유적 효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다고 보시죠. 이 출제한 사람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문제를 만든 것 같아요. 등기부에 기재된 권리를 신뢰한 제3자는 보호된다. 등기에는 공신력이 있어 없어? 이건 공신력 문제야. 공신력 있다 없다? 없어. 이거는 공신력은 없습니다. 예외가 있다고 해서 없다고 했어. 공신력 예외가 있다고 해서 없어? 부정에 대해서 예외가 없다고 했잖아. 제3자 보호 규정은 뭐라고 했어요? 이것은 제3자 보호를 위한 특별 규정일 뿐 예외가 아니라고 얘기해줬죠. 공신력 문제는 당연히 없는 겁니다. 그 다음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의 명의로 경유된 소유권 보존 등기. 보존 등기는 종국 등기일까 예비 등기일까? 예? 아, 종국 등기가 뭐예요? 종국 등기가 뭐야? 가등기가 아닌 게 다 종국 등기야. 다 뭐라고? 가등기가 아니면 무조건 뭐라고? 종국 등기.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 종국 등기예요? 가등 예비 등기예요? 종국 등기. 종국 등기 추정력 있어 없어? 있지. 보존 등기도 추정력 있어. 다만 모두 생략 등기 경우 어떤 예외가 하나 있다? 양도인이 양도 사실 부인하면 추정력이 깨진다. 이것만 주의하면. 그래서 추정력 보존 등기 당연히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 판례에 의하면 입증 책임은 등기 권리 적법성을 주장하는 자 스스로 부담한다? 애매하죠? 입증 누가 진다고 했어? 상대방. 그럼 만약에 자, 이 부동산 A 소유 부동산이야. 등기부에 소유자가 A로 나와 있어요. 갑구에 가보니까. 그러면 A는 소유권을 스스로 입증해야 되나? 추정력이 있으니까 소유자 추정받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입증해야 돼? 누구? 여기 등기인자가 아닌 자가. 이 사람 누구야? 상대방이나 누구야 이게? 기존 등기를 부정하려는 사람이지. 기존 등기, 네가 소유자가 아니야 라고 부정하는 자, 이게 누구야? 상대방 기존 등기를 부정하는 자, 원고, 주장자, 권리가 자기한테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 다 똑같은 말이지. 입증은 상대방이 진다는 얘기는 등기인자는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했잖아. 즉 등기인자가 자기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부적법을 주장해야 되는 거야. 부적법을. 개념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애매한 표현을 쓴 거야. 이게 일반인들은 이렇게 나가면 굉장히 힘듭니다. 판례의 입증 책임은 등기된 권리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자가 지는 게 아니라
등기는 권리 부적법을 주장하는 자가 되는 거지. 그게 누구야? 얘가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사람. 얘가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고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 이해돼요? 네. 그 다음 등기된 권리자는 자기 권리를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등기가 뭐야? 등기가 뭐야? 등기. 기본 개념. 등기는 뭐라고 이게 뭐가 등기지? 물권에 대한 뭐야? 공시방법이 등기야. 물권의 공시방법 뭐라고? 공시하는 게 등기라니까. 물권은 채권과 차이점이 뭐야? 채권은 특정인이 특정인에 대해서만 주장하지. 물권은 대세적 권리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장한다는 얘기야. 누구나. 무슨 얘기 알겠어요? 그러니까 등기부는 누구나 보게 합니까? 특정인만 보게 합니까? 등기부 누구나 봅니까? 특정인만 봅니까? 누구나. 왜? 누구에나 주장할 수 있으니까 누구나 보게 만들어준 거지. 누구나 물권관계를 알아야 되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비읍은 누구나 주장할 수 있는 게 당연히 물권이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애매한 이것저것 갖다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그냥 설명한다면 4번이 정답이 된 거예요. 틀린 거. 그럼 등기 효력 옳은 걸 찾아라. 이것도 조금 아까 지금 봤던 등기 효력과 관련된 겁니다. 등기 신청 후 의무자가 행위 능력을 상실하여도 완료된 등기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맞을까? 틀릴까? 완료된 등기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맞을까? 틀릴까? 왜 맞아? 이유가 뭐예요? 에? 자, 등기는 어떤 요건이라고 얘기해 줬죠? 등기란 무슨 요건? 물권 변동이 되기 위한 효력 발생 요건일 뿐 효력이 존속하기 위한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효력 발생 요건. 따라서 등기가 부적법 말소되거나 등기하고 나서 행위능력 상실하거나 이런 건 등기에 영향이 있다 없다는 거야? 없어. 전혀. 만약 효력 존속 요건이라면 등기가 말소되면 효력이 없어져 버리고 행위능력 상실하면 이게 또 의사능력 같은 게 없어지면 또 무효가 돼 버리고 이런 문제 생기면 큰일 나잖아. 그래서 등기는 무슨 요건이라고? 효력 발생 요건일 뿐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차에 하자가 없는 등기라면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물권 변효를 인정한다? 거꾸로 됐네. 자, 절차상 비록 하자가 있어도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효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말해서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예요. 수인의 공유자 명의 보존등기 후 일부 공유 지분만에 대한 보존등기 말소 허용된다. 지분만 말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왜? 지분만 보존등기 못하기 때문에. 지분 말소해버리면 지분만 보존등기 되잖아요. 이거 맨날 설명. 지분만 되느냐 전원명의. 자, 첫째 소유권 보존등기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 보존등기는 전원명의로. 그 다음에 상속등기도 어떻게 한다고 했어? 전원명의로. 가등기했다는 본등기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 지분만. 포괄 유종의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했지? 둘 다 된다 했잖아요. 항상 나오는 거. 이거 안 되면 전부 다 어디로 간다고 이거? 안 되는 건 29조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이쪽 넘어가서 다 각하돼 버립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틀렸고 4번 이것도 똑같이 상속 지분만 안 된다니까. 5번 등기상 이해관계인 존재하지 않는 한 멸실한 건물. 자, 멸실 건물 보존등기를 신축 건물 유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용 못하지? 이건 무효등기 유용 문제 전형적으로 나오는 거죠. 어디? 15페이지에 요약집 15페이지 그 3번을 보면 밑에 15페이지 동그라미 3번을 쓴 가운데쯤 보세요. 무효등기 유용. 권리등기는 즉 저당권이나 담보가등기인 이해관계인 제3자가 없으면 유용할 수 있지만 사실등기인 멸실건물 등기 유용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해줬죠. 그 다음 24번 문제 봅니다. 구분건물 등기 중에 옳은 걸 찾아봐라. 이 구분건물에 대해서는 여러분 뒤에 제 80페이지 다 요약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것만 보면 답은 다 거기에 있어요. 요약집은 80페이지에서 81페이지까지인데 요거만 보면 다 끝납니다. 구분건물이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라? 객관적 요건으로서 구주상, 이용상, 독립상. 주관적 요건으로서 어떤 거? 소유자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자, 구분건물 등기부 특징은 일동 전체에 대해서 1등기로 쓰죠. 그래서 자, 24번 1번 보세요.
등기 기록은 등기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1동 건물엔 표제부밖에 없어. 갑불구 없습니다. 1동 건물 전체는 표제부밖에 없어. 각 전유부마다 표제부, 갑불구가 있어요. 그래서 1동 건물에 대해서는 표제부밖에 없다는 사실. 1번 틀렸고, 2번 대지권이 설정된 구분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을 말목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나 전세권 등기는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저당권 등기는 못하지만 전세권 등이 돼요. 이게 무슨 얘기야? 여러분들 그 요약집 82페이지 그림 다 그려놨지. 82페이지 보면 분리처분 금지네요. 대지권이라는 건 뭐야? 대지권이라는 것은 건물과 구분 건물과 일체가 된 토지에 대한 권리를 대지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 건물에 가면 이렇게 토지 건물이 원래 토지 건물이 별개 부동산인데 일반적으로 이 토지와 이후에 건물이 있다면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따로따로 등기부가 만들어지고 등기도 별건으로 하는 거지만 이게 일반 건물이 아니라 구분 건물이 된다면 특징이 달라져요. 이걸 어떻게 취급한다? 일체로, 하나로, 일체성에 따라서. 일체성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이거 분리처분 금지. 따로 분리 처분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죠? 건물을 바늘과 같다. 이 토지, 즉 구분 건물에 딸린 토지는 이건 대지권이라고 이걸 얘기를 해줘. 이 대지권은 항상 지분 개념, 지분. 아파트 소유자가 땅 혼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했지? 지분밖에 없어. 대지권 지분, 1차 된 지분. 그래서 이걸 뭐라고 했어요? 대지권을 실. 이 실 어디다 묶어놨다고? 바늘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체로 같이 움직여. 같이 움직이다면 뭐라고 했어? 분리처분할 수 없어. 분리처분할 수 없다는 건 뭐예요? 건물만 따로 소유권 이전할 수 없고 건물만 따로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는 개념이야. 또 뭐만? 대지권만 따로 이전, 이 대지권만 따로 이걸 이전해버리거나 이걸 저당권 설정 못한다는 얘기야. 이게 분리처분하는 거야. 이거 안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 바늘 팔았어. 건물 팔았습니다. 실로 따라가는 거야. 같이. 나는 실은 싫고 이것만 가져가라. 안 된다니까. 분리처분 금지 내용이 일체란 내용이 이 말이 하나로 움직인다. 하나의 부동산처럼.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건물만 따로 소유권 이전 못하는 거고 건물만 은행에서 나는 아파트 담보로 잡았더니 나는 이 대지권은 안 할 거니까 건물만 해줘. 돼? 안 돼? 안 돼. 바늘을 담보로 잡으면 실로 딸려 있어. 저당권이 여기까지 다 미치기 때문에. 어렵지 않잖아. 그런데 건물만 좀 전세권 설정했다. 돼요? 안 돼요? 이거 분리처분하는 거야. 여기서 좀 사용할게. 분리처분했어? 안 했어? 안 한 거야. 그냥 건물만 임차권이나 전세권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개념을 이해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이야 아주 힘들다 이렇게 되고 있어. 힘든 게 하나도 없어. 바늘과 실의 관계만 알면 돼요. 건물만 뭔 된다고? 전세권 등기는 할 수 있어요. 대지권 취지 등기는 대지권 등기와 동시에 신청해야 된다?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거기 어디에 나왔어요? 여러분 요약집은 81페이지에 거기 대지권 등기 일체성 공시방법 써놨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야. 대지권 등기는 누가 한다? 당사자가 신청에 의해서 어디 한다? 구분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한다. 이 표제부 몇 개 있다? 2개. 일동 전체의 표제부에는 뭐가 쓴다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전유분 표제에 뭘 쓴다고? 여기는 대지권 표시. 이걸 하고 나면 이 대지권 등기를 하고 나서 이거 하고 나서 후에 등기는 어떻게 한다고? 어디다가? 토지 등기 기록의 해당 구에. 자, 토지 등기 기록의 해당 구에 뭐라고 쓴다고? 대지권이란 뜻의 등기. 대지권이란 뜻. 이거 과거에 취지의 등기라고 했던 거예요. 지금 현재 대지권 뜻의 등기. 이거 바뀌었어요. 용어. 뜻이 취지니까. 뜻의 등기를 누가 한다? 이건 등기관이 직권으로 어디 한다는 거야? 직권 어디다? 토지 등기 기록의 어디다가? 해당구. 이 해당구란 건 어디야 이거? 갑구 아니면 을구에. 소유권 대지권은 갑구, 지상전세 임차권이면 을구에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고 나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토지 등기로 해당구에 대지권 뜻의 등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규약상 공용 부분이었던 건물에 대해서 규약을 폐지하면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규약을 폐지하면 무슨 등기 한다고? 소유권 보존 등기. 왜냐하면 규약상 공용부 뭐가 있기 때문에 표제법 만들었잖아요. 자, 여러분 요약집 81페이지도 써놓은 거 여러 가운데 써놨어. 81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81페이지 맨 하단에 규약상 공용부분, 아파트 관리실 노인정 이런 걸 규약상 공용부분이라고 그래요. 표제부만 있다. 표제부에 공용부분인 취지 뜻을 써주고 이해관계 있으면 승낙서 있어야 돼. 왜냐하면 갑굴굴 다 말소하기 때문에.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규약을 폐지하게 되면 새로운 분양자에게로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 이거 작년 문제 떠볼까요? 똑같은 문제 어디? 요약집 170페이지 펴봅니다. 요약집 170페이지에 보면 62번 작년 기출문제 27회 문제 중에서 62번의 지문 봅니다. 4번 지문 62번의 지문 4번 봅니다. 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에 대해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공용부분을 취득한 사람은 지체 없이 무슨 등기 한다 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 이전 등기 아니고 보존 등기. 자, 그래서 지금 24번 문제 4번이 바로 이 얘기니까 4번은 맞죠? 그 다음 5번 판매 영업시설인 상가 건물도 구주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구분 소유권 등기. 이건 구분 점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요약집 거기 보면 구분 점포 제가 써놨을 거예요. 다 그거 한번 보시면 돼요. 80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다시 지금 80페이지에 보면 구분 건물 요건 밑에 보세요. 구분 점포라고 써놨어 안 써놨어? 구분 점포 써있죠. 구분 점포란 이용상 독립성은 있는데 구주상 독립성이 없어. 그래도 구분 건물 등기할 수 있게 해준 걸 뭐라고 한다? 구분 점포. 그 요건이 있어요. 그 요건.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를 넘어야 된다. 경계식별 표지를 바닥에 견고에 부착해라. 이렇게 썼을 때 이걸 이제 어떤 의류 매장이나 이런 데 가면 바닥 면적이 넓은 데 있지. 그때 이 칸막이 없어. 그래도 그냥 하여튼 선만 딱 꺼놓고 요거 하나씩 분양한단 말 하나씩.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구분 점포. 벽이 없지. 벽이 없다는 건 뭐야? 구주상 독립성이 없다는 거야. 거기다 조그만 한 5평 정도 분양하면서 벽을 만들어 봐요. 거기 의류 판매업체 깜빵이 들어가지고 혼자 앉아 있는 거지. 어떻게 그걸 하겠어. 근데 그것도 뭐라고? 구분 점포도 구분 건물 등길 수 있게 해준 거야. 근데 구분 점포는 어떤 요건이라고? 구주상 독립성은 없지만 이용상 독립성이 있을 때 해주는 걸 뭐라고 표현했다? 구분 점포. 여러분들이 요약집에 웬만한 건 거의 다 있습니다. 여기 없는 건 보지 마세요. 안 나옵니다. 여기 있는 것도 많아서 제가 찾아가지고 이거 보라고 얘기해 주잖아. 여기 있는 것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아무리 나뉘고 높아 다 들어가 있어요. 웬만한 거. 여기까지 좀 봤고요. 시간이 몇 시 지금?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